자, 금요일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프님. 자, 뭐 윤석열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이 왜 저럴까 이런 등등의 얘기를 좀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저는 사실 많이 보거든요. 재수감 되는 분들 넉 달 정도 자유롭게 살다가 다시 수감이 됐어요. 두 번째 수감. 더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꼭 많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보통 기대 심리, 상실 심리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안 될 줄 알았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거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원래보다는 더 큰 심리적인 어떤 좌절이라든가 벽 같은 걸 느껴지죠. 네. 지금 아마 윤석열 씨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기 딴에는 뭐 최고의 법 전문가인데 안 될 네. 거라고 물론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안 될 본인은 거라고 안 될 거라고 뭐 믿었었는데 상실 심리 네. 그게 더 크고 보통은 이제 두 번째가 힘들다는 건 첫 번째는 어영부영 들어갔지만 두 모르고, 번째는 모르고 들어가죠. 알잖아요. 이제 이게 알아요. 고통스럽다는지 알잖아요. 예. 뭐 군대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남성들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 모르고 한 번은 이제 다 들어가서 총상 뭐 이렇게 하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 두 번째 들어가라 그러면 사실은 그쪽 근처도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잖아요. 겁이 나죠. 겁이 나 다 알기 때문에 예.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데 다시 그 길을 또 가느냐. 처음에는 그냥 예. 우다다닥 모르고는 가요. 저도 뭐 군대 예. 다녀올 때 네. 훈련 받고 이럴 때 느낌이 모르고는 가는데 네. 근데 알고는 가기 좀 힘들어요. 구치소 입소 절차도 네. 비슷합니다. 예. 처음에 그냥 뭐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물론 자기가 검사할 것 같고 뭐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 경험해 보지 진짜 본인이 당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 그거를 시키는 대로 하지만은 나중에 지금 이거는 이제 뻔히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바깥의 경호원도 있고 네.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예우가 돼 있는데 네. 지금은 일절 없거든요. 야,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수감이 됐을 때는 현직 대통령 상황이고 탄핵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옆방에 이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또 항제 수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였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독방을 주긴 주는데 원래 3평 정도로 하다 오늘 보니까 2평 정도로 줄였다고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일반인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면 윤석열의 심경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금방 자기가 안에서는 해야 됩니다. 자기가 씻고 예. 자기가 하고 설거지 이것도 예, 변기도 자기 하고 다 해야 돼요. 그건 뭐 누가 못 해요. 뭐 해줍니까? 예, 그거를? 이전에는 달랐죠. 경호원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현타가 오죠. 현타가 딱 올 겁니다. 이거 하고 되게 굉장히 자기가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하.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저지른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예. 현타가 온다는 게 가장 심리적으로 더 좌절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출정해야 되잖아요. 네. 출정 못한 게 약간 그거 베프님 보시기에는 현타가 와가지고 현타가 온 출정을 거죠. 못한 겁니까? 특히 뭐냐면 가장 저는 한 게 자기가 머리를 맨 먼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몇 년 동안 뭐 아마도. 그 이상도 뭐 한 10년 넘게 자기가 하지 않았어. 근데 거기서는 자기가 다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뭐 산발하고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네요. 가만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이지만은 예. 바깥으로 보여주는 삶이 중요했던 사람한테는 음흠. 굉장히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재판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목요일 재판이 잡혀 있었고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고 또 수사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예. 구속영장은 그거 상관없이 아마 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상 못하게 구속됐다는 거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구 하나 자기를 이렇게 뭐 해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현타죠. 불안감 네. 이것 때문에 법정에 출석을 못한 거네요. 조은석 특검이 심리전에 굉장히 강한 사람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몰아치기가 굉장히 거고 하필 그 시점에 딱 하니까. 그러고 예. 딴 것도 아니라 하나 물고 늘어지는데 기술은 확실히 조은석 특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도 특수통 아주 특수통 검사 중에서도 뭐 선배라면 교본을 쓸 정도의 특수수사의 교본 그럴 정도니까 자 머그샷 얘기 좀 네. 해보겠습니다. 머그샷 뭐 외국에서 머그샷 촬영 옛날에 트럼프는 머그샷 찍은 것도 트럼프는 있었거든요. 그걸로 뭘 했는지 아세요? 돈벌이 돈벌이였습니다. 했던데요. 그렇게
탁월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머그샷 찍는 거 사실은 수위로 갈아입고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약간 굴욕감이 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찍을 때 네. 그냥 찍는 게 아니죠. 이거 말하자면 일종의 번호 그렇죠. 같은 느낌. 예, 그게 뭐 3267인가 그렇게 받았다고 하던데. 뭐 받았죠 번호를. 그런데 그 자리에 쓰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죄인인가? 죄인인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그 죄인이죠. 네.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사진을 이른바 기록 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는 기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는 검사는 기록하는 사람이지 기록 당하는 사람이 원래는 그런 것도 크겠네요. 그럼요. 남한테 저쪽으로 가세요. 저기 쓰세요. 딱 하면은 그 굴욕감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머그샷 촬영 아마 했을 겁니다. 네. 이 머그샷 촬영하고도 저는 법정 불출석한 것도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머그샷 촬영 때 머리는 누가 만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사진이 이제 공개는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또 찍혔을지. 저는 그 사진 사고 싶습니다. 삽니까? 삽니까? 아니요. 누가 보여주면 볼 수 없지만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구치소 서울구치소 참 시설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나은데 동부구치소보다 오래됐죠. 네, 동부구치소는 최근에 만들었으니까요. 서울구치소는 좀 아마 좀 오래됐는데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 겁니다. 이게 구치소는 참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겨울보다 여름이 더 힘들다. 왜냐하면 겨울은 그래도 좀 춥더라도 이제 사람의 온기로 서로 버텨갈 수 있는데 여름의 그 더위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에어컨도 지금 없고요. 그 옛날에 거기 있던 어떤 그런 사람들 조사해 보다 보면요. 여름에는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답니다. 그 정도 맞습니다. 제가 아니 옆에 무슨 난로를 끼얹고 있는 거랑 그 느낌이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후끈후끈 오니까 그 사람의 그 채취도 있고 그 더위 열기가 너무나 싫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냄새도 있죠. 땀 냄새.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확 돌아버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윤석열이가 있는 곳은 독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치소가 그럼요. 선풍기 틀어서 엄청 덥고 힘들 것 같거든요. 선풍기도 또 화재 위험 때문에 50분 틀고 10분 또 쉬고 뭐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이건 윤석열이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명확한 겁니다. 그것도 국민에 대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뭐 덥다고 뭐 봐주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밖에 나오면 안 덥거든요. 에어컨 있는 곳이 있잖아요. 법정도 요즘은 뭐 시원합니다. 그리고 조사 받으러 가면 또 시원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출석 거부하고 있는데 조만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내일 올 겁니다. 이 더운 날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저도 사실은 법정 갔다가 법정이 좀 더우면 옆에 그 은행 꼭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석할 것이다. 뭐 어제는 사실은 첫날이기 때문에 재판 참석 안 했지만 할 것이다. 오늘 지금 특검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조사 받으러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워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워서 갈 것이다. 근데 특검이 조은석 특검의 지금 상황을 봐서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아시잖아요. 거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놔둡니다. 혼자 놔둡니다. 조사실에 30분 이상 혼자 놔둡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도 없이 조사한다고 가만 놔두죠. 현타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특검 특수통들이 잘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해본 방법입니다. 스스로 굴욕감을 느끼거나 스스로 어떤 자괴감이 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30분 동안 붙잡아도 혼자 놔두면서 거기다가 거울 하나 앞에 놔두면 진짜 미칩니다. 거울요?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세요. 관리되지 않고 수입은 자기 모습을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심리전인데 조은석 특검 정도의 기술이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말이 사실 들어보면 맞는 게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것도 참
한 수 위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점도 타이밍도 항상 그러니까. 빠르고 한 수 위고 그 느낌이 들어요. 뭐 법조계 어떤 아는 분들은 네. 절대 조은석을 윤석열이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예, 한 수 위다. 예. 임자 만났다. 이런 얘기를 예. 하긴 하더라고요. 자, 뭐 윤석열 조사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건희 쪽으로 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어떤 상황일까요? 남편이 지금 이제 구속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는 계속 전화를 돌렸을 겁니다. 자기 구명을 위해서. 근데 예. 문제는 배신자들이 나타나면서 그 전화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러네요. 것 때문에 예. 지금은 전화를 돌리는 게 아마 자중하고 있을 겁니다. 안 근데 걸릴 것이다. 이제 문제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걱정이라는 게보다는 자해할까봐 걱정이에요. 일단 실제로 뭐 우울증 증세 예, 때문에 입원한 바도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거나 그러면은 네. 이런 경우를 자주 저지르거든요. 그럼 어쩌면 자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좀 더 빨리 소환하고 예, 좀 더 예. 빨리 구속시키는 더 빨리 해야 필요하겠네요. 된다. 왜냐하면 영원히 진실이 묻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빠른 구속이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바깥에 두면 안 되죠. 안에 네. 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이 전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고 정의를 위해서 밖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명확하게 지금 여러 그 조사라든가 조서에 윤석열 공범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주가 조작은 당연히 이건 예. 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예. 부분도 조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압박 이런 것도 이른바 집사 게이트도 지금 드러나고 있었다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은 지금 보니까 예. 뭐 부정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들어와야죠. 지금 베트남 어디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이게 지금 세 가지 특검 다 지금 김건희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핵심은 김건희의 입이다. 사실은 김건희의 입을 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해병 특검도 사실은 여기 연결. 이종호가 김건희하고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이종호가 힘을 썼겠습니까? 김건희 통이 힘을 쓴 거고. 그렇죠. 다른 부분도 사실은 김태호가 연결된 부분도 예. 사실 김건희 연결돼 그렇지 있다. 않을까 추측이 돼요. 추측이 거의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거의 맞다고 왜냐하면 다른 통로가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 사람이 나타나? 라고 했는데 근데 여사님이 돼 있으면 당연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 연결되면 다 김건희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프님 보시기에는 그런 좀 자해라든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이라 당장 소환 아니면 지금이라 당장 구속까지 좀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해야지 안정적으로 조사도 되고 차후에 있을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지금 심리 상태가 되게 불안할 거예요. 불안합니다. 남편은 구속됐고 자기는 소환이 곧 되고 자기도 구속될 가능성도 있고 엄청난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을 것 근데 같기도 지금 하거든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자기 모친과 오빠와 이게 계속 입을 맞추면서 뭔가 하는 거인 빨리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건 이 상태라고 하면은 더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좀 전에 얘기한 것 중에 이제는 오른팔들이 돌아선다 이런 얘기 지금 하셨는데 강희구, 김성훈 이런 사람들 정말 충신 중에 충신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입속에 혀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바꾸는 거, 진술이 달라진 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까? 동서고금에서 가장 빠른 배신자는 가장 옆에 있는 배신자. 그렇습니까? 측근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것만 틀으면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씁쓸하네요. 씁쓸하지만 그게 권력을 사유한 자들의 비극적 말로입니다. 당연한 말로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강하고 김성훈이 다 거기에 손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권력이 사유화됐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것만 비틀어주면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고 있고. 그러면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거 알려주고 자기는 혜택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플리바겐이 되는 거죠. 플리바겐 되는 어떻게 거죠. 보면 뭐 여러 특검들이 그걸 바라고 계속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호규 김성윤보다 저는 사실 이상민의 입이 빨리 열릴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저가 그 30억 나왔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실제로 뭐 얼마인지는 뭐 불확실하지만 확실한지 본인은 뭐 몇백만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복수의 경찰들의 진술에 의하면 상당히 큰 액수는 맞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돈이 뭘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가장 빨리 입을 열 사람은 이상민일 것이다. 이상민이다. 최측근이고 가장 많이 한다. 핵심적으로 그래서 특검도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조명되는 거겠죠. 자, 이상민, 강우구, 김성훈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나올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민들이나 특검이 생각 못한 의외의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의외의 지점에서 네. 작은 고리만 찾아낸다고 하면은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은 빨리빨리 치고 나가서 그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고 사실 저기 김건희 특검은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만은 네. 핵심 고리를 못 잡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기업 후원 쪽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약한 고리를 빨리 쳐야지 이 수사가 성공적으로 된다. 그 집사 그쪽도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베트남에 있고요. 그렇죠. 가족이 다 있다고 그랬네. 예, 본인의 또 주장에 따르면 자기 와서 얘기할 의향도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하나씩 다 바뀌는 거네요. 왜 그러겠습니까? 네. 일단 딜을 치는 거죠. 네. 언론을 통해 딜을 치는 거죠. 나도 이만큼 있고 나도 가서 네. 협조할 수 있으니까 나도 좀 봐달라 이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다 돌았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참. 그 두 부부 사이에 네. 주변에서 남은 사람이 몇 있을까요? 살아오면서. 아. 그러니까 행실 자체가 예. 사실은 권력을 사유한 사람들의 발로가 음흠. 다 자기 혼자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챙겨주지 않으면은 네. 결국은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돌아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하면서 상당히 힘들다 자기. 네. 나 주위에 있던 사람 다 돌아섰다. 고립무원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엄살일 수도 있고 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아. 현실일 수도 있죠. 현실이다.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저는 사실 믿업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변호 그러니까요. 활동하는지도 좀 의문스러워요. 자기 정치하는 건가요? 그 자기 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오히려 윤석열 개인이 방어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 변호인 선임도 어렵다 이런 거군요. 그렇다고 지금 있는 변호인을 해촉할 수도 아니 내보낼 수도 없는 내보내기 거니까. 어렵고. 근데 예. 조금 더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으면은 네.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작은 어떤 생각이 있지만은 음.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오히려 아니 변호사인데 변호사님도 어렵다는 건 뭡니까? 제대로 된 변호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네. 얘기는. 만약에 이제 김건희도 소환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도 변호사가 좀 선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없는 변호사가 어디서 나타나요? 중복될 것 같기도 하고. 중복돼봤자 그 실력 없는 변호사들. 예. 뭐가 다 이래 봐도 문제이긴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윤석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립무원. 예. 이 특검이 지금 사실은 레이스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비교되잖아요. 예, 순직 해병 특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정말 무슨 이게 속도전으로 서로 내가 제일 잘해요, 내가 잘해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박지영 특검보가 아마 네. 공보 담당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란 특검에. 아, 박지영,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기 김건희 특검은 김종희 특검보. 네, 맞습니다. 둘 다 하필 또 여성 특검보들.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네. 언론에 대고. 물론 네. 법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명한 특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많이 좀 나오시거나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이런 느낌도 들지만 근데 사실은 해병 특검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게 순직 해병 특검이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기간도 짧고 인원이 짧은 이유가 확인돼야 될 게 많지는 많지 않아요. 않죠. 근데 김건희 특검은 16개 넘고 너무 많죠. 내란 특검은 새로운 걸 또 뭘 해야 됩니다.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이명헌 특검 해병 특검은 예. 사실은 지금 박정훈 대령 건은 이제 해결됐어요. 해결했고요, 벌써. 나머지는 지금 그 안에 경로설만 찾아내면 돼요, 되는 사실은. 건데 경로설의 뒷배경이 예. 김건희가 있느냐만 찾아내면 그게 다예요, 사실은. 확실히죠. 이종호 근데 찾아내면 또 엄청난 성과긴 한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명하지만 막 계속 성과를 내려는 게 중간중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약간 경쟁이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또 아예 그런 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죠. 사실 오랫동안 사실 할 필요 없죠. 빨리 규명할 거 빨리 치고 나가면은 네. 좋죠.
국민한테 편하고 이 어려운 경제에 이게 언제까지 윤석열, 김건희 붙잡고 있겠습니까? 빨리 처벌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죠. 이걸 언제까지 이걸 우리 국민들이 특검 그렇죠. 수사 이런 거 보고 아니, 있겠어요. 듣기도 지겹습니다. 두 부분 솔직히 얘기. 말해서는. 그렇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새 특검이 동시에 작동할 거를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막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특검 하나 돌았을 때 그때 처리했으면 다 네.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좀 이런 얘기에서 그렇지 답답합니다 진짜로. 약간 뭐라고 하나 죄송한데 모자란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다 이런 네. 얘기했거든요. 이거 다 자꾸 거부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눈덩이가 돼가지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범인을 막을 했잖아요. 걸 지금 가래 못 막아요. 트랙터도 못 막죠. 트랙터 3개가 지금 네. 웅 지나가는데 어째 막아냅니까? 지금에서야 국민의힘 무슨 내부에 TF 한다는데 아이고. 이건 뭐 버스 지나간다고 손은 안 들고 돼요. 있는 거죠. 이제 와서 네. 됩니까 이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세계 특검이 이제 뭐 오늘 주말 또 다음 주 초까지 계속 작동할 건데 다음으로 주목할 압수수색 피의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상민입니까? 이상민의 그 돈을 압박하고 네. 앞으로도 이제 다음 주쯤이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많이 불려갈 소환되지 것이다.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예봉을 좀 꺾기도 하고 지금 베트남 쪽에서 들여오고 김예성이 네, 예. 들여오고 그다음에 지금 입을 닫고 있었던 코로나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네. 사실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겠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는 되는데. 네. 현직 의원들 나올 거고 다음 주에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김예성이 집사 게이트 김예성이 얘기가 나온다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명태균의 입장이네요. 아 명태균 명태균은 지금 명태균은 아직 등장도 안 했습니다. 지금. 아, 명태균 뭐 또 뭐 방송 유튜브 방송 나가서 뭐 또 인터뷰를 하는 걸 네. 보긴 봤는데 명태균의 입에 또 많은 네. 현역 의원들이 또 걸려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명태균의 입이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른 데가 빨리빨리 치고 나가니까 명태균이 사실은 뻘쭘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 들어요. 명태균 씨가 뭐 우리가 좀 관심 받기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네. 분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더 큰 걸 갖고 또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이 네. 생각도 들어요.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특검들이 그렇죠. 의도적으로 소외. 김건희 특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놔둬라 쟤 놔둬라. 네,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원래 관심 받아야 될 사람이 저기서 구석에서 멀쩡하게 있으면 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 우리가 보통 그런 수사 기법을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를 손들고 나옵니다. 손도 반드시. 나올 것이다. 명태균의 입도 다시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베프님 나오신 김에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기본 그 취지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만 이제 검찰이 한다 이건데 뭐 이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도 추석 기간 동안 하겠다 뭐 이런 등등 올해 얘기를 하고 안엔 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예. 일선 경찰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수소 기소 크게 완전 분리.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팀장급 이상과 팀원 아래쪽 아. 이게 생각이 다르고요. 고위급하고 좀 왜냐하면 다르다. 이게 기소 수사 분리가 되면 예. 수사에 대한 상당 부분을 팀장급 이상이 일정도 권한이 세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과 그러니까 5년 차 이상, 한 7년 차 이상과 그 아래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이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아. 그러니까 경찰 출신들은 상당히 고위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바라지만은 비경찰대 출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수사 업무가 하중이 걸린다. 아. 그래서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팀장급 팀원급들도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으로 그런 거는 수사력을 질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 민주당 안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그래서 안에는- 사실은 박지원 의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던 김혜원 변호사라는 분이 있었죠. 네. 그 공청회 때. 맞습니다. 그분 말도 수사 기소의 질 문제를 말씀하신 것도 네.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사실 수사 기소 분리가 가는 건 맞는데 네. 내실, 그러니까 민생 범죄의 수사력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그렇죠. 강구해 달라는 게 제가 들은 현직 경찰들의 좀 바람이었습니다. 경찰들의 여론이다. 국가수사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 갖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국수위를 갖고 물고 늘어지죠. 왜냐하면 네. 앞에 거는 이미 물고 늘어졌으니까 네, 했으니까.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국수위를 정권이 장악하고 국수위원들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방통위처럼 자기네들한테 얼마 달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네. 말하면 위원 포지션을. 근데 그렇게 해서는 소위 말하는 정쟁화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 풀을 좀 넓히고 회의록을 공개하고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좀 세분화시키거나 그러니까 국수위를 뭐 말대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간접적으로 네. 풀을 넓혀갖고 아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의 걱정은 물론 인정도 뭐 타당합니다만은 네. 왜냐 본인들이 해봤으니까 알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정치로부터의 분리를 일정 정도 해야 되는 거. 네.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김은정 검사가 그 검사 동부지검장 예, 지금 갔죠. 예. 예. 그분과 안미연 검사가 충돌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않습니까? 예, 실제로는 예. 그 내용이 뭐냐, 그리고 정치로부터의 분리냐 아니면은 어떤 이 검찰의 개혁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경찰이나 다른 쪽의 의견도 좀 듣는 것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특검 관련된 수사 이야기 또 심리 상태 짚어봤는데 다음 주는 또 많은 또 특검 수사들이 생길 거예요. 김건희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쯤에는 우리 베프님하고 김건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건 예상이긴 한데요. 뭐 더 미루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예. 지금 특검이 결정을 부르고 구속을 한다면 이제 김건희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는 또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